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인천 서부경찰서 권병철 경감이라고 합니다. 딥페이크라는 단어 모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딥페이크는 AI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가짜 영상을 말하는 건데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제 모습은 진짜일까요? 아님 가짜일까요? 사실 기술 자체가 아니거든요. 범죄의 약 96%가 바로 영상이라는 점. 단순히 하거나 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래 딥페이크는 영화나 교육자료 등을 만들기 위해 개발된 기술이에요. 처음 의도대로 사용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좋게 사용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실종 아동의 현재 모습을 구현한다든지 광복 소식을 접한 독립운동가 모습을 구현한 예를 딥페이크의 순기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요즘 딥페이크 범죄가 굉장히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딥페이크 그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사실 기술 자체가 범죄는 아니거든요. 이 기술을 가지고 악용하는 게 문제인 것이죠. 요즘 무료 앱이나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간단한 조작만으로도 쉽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쉽게 사용이 가능하다 보니까 악용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의 목소리를 도용해서 금전을 요구하거나 연예인, 유명 인플루언서, 정치인의 모습을 도용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 또 다른 사람의 얼굴을 음란물을 합성해 유포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심각한 건 딥페이크 범죄의 약 96%가 바로 성 관련 영상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N번방 사건, 그리고 작년 8월에 대학교에서 1000명 이상의 학생이 가입된 비밀방에서 불법 합성 영상을 공유한 사건은 여러분들 모두 다 잘 알 것입니다. 문제는 범죄 피해자를 검거했더니 80%가 청소년이었다는 충격적인 결과도 밝혀졌습니다. 물론 저희 본청에서도 교육자료를 하달했고 그 교육자료를 가지고 저희 관내 초, 중, 고 약 100여 개 학교가 있는데 저희 학교 전담 경찰관이 전부 직접 찾아가서 얼굴을 마주보면서 집중적인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딥페이크 피해 지도라고 들어보셨나요? 중학교 3학년 학생이 만든 딥페이크 피해로 추정되는 학교를 모아서 지도로 만든 건데요. 물론 우리 관내에도 몇 개 학교가 피해 지도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학교는 좀 더 집중적으로 교육을 실시했고요. 또 다른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첩보 활동도 활발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피해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서 너무 안심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제일 처음에 학교에 갔을 때 딥페이크가 뭔지도 모르고 장난으로 영상을 만든 게 왜 죄가 되냐라는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대상으로는 어떤 게 딥페이크다라는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했고요. 중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딥페이크가 중범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처벌 법령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피해 학생들의 경우 일부가 피해 사실을 주저하거나 이 피해 사실이 딥페이크인지 아닌지 몰라서 신고를 꺼려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서부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 1:1 상담 채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카카오톡 홍보 채널도 홍보했던 기억이 있고요. 다행히도 지금은 처음과 달리 범죄라는 사실을 학생들이 잘 인식하고 있고요. 현재는 신고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스마트폰에 익숙하다 보니까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볼 기회도 많고 진입 장벽도 낮다는 점이 그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더군다나 온라인상의 익명성이 보장되고 아직 성숙하지 못한 나이대에 죄책감이나 도덕적 고민이 덜해지고 심지어 텔레그램 같은 경우는 군중 심리까지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일반적인 특징이 없는 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접할 수 있는 루트가 많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 친구를 통해서 우연히 접할 수도 있고 관련 기사를 통해서 처음 접하고 모방심리나 호기심을 느껴서 자발적으로 가담하는 사례도 있고요. 또 보통의 경우는 호기심이나 개인의 성적 만족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가담하는 사례가 가장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딥페이크 범죄가 다른 범죄와의 연관성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요즘 청소년들이 불법 사이버 도박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학생들이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딥페이크를 유통하게 되고 유통으로 얻은 그 수익금으로 다시 또 불법 도박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상이나 사진에 타인의 모습을 도용하여 음란물을 만드는 행위는
장난이 아닌 명백한 성범죄입니다. 청소년이든 성인이든 딥페이크 범죄 시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본인이 만드는 것은 물론 타인에게 제작을 의뢰하는 것도 처벌 대상이 되고요. 돈을 받고 영상을 보내주는 판매 행위, 그리고 돈을 받지 않고 영상을 보내주는 배포 행위, 영상물을 구입하는 행위 역시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개인 SNS나 인터넷에 개인의 사진이나 명함 등 개인 정보를 올리실 때 최소한 본인의 정보가 딥페이크에 악용될 수도 있다는 사실과 경각심을 가지고 개인정보를 올려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는 열람을 금지해 주시고요. 링크를 열람하게 되면 악성 코드가 심어져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사진이나 파일이 남에게 도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컨텐츠 출처를 확인을 해야 돼요.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나 공식 출처를 확인해 주시고요. 불법 컨텐츠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클릭을 하지 말기를 당부드립니다. 만약 딥페이크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신고를 해 주시고 증거를 확보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담당 수사관님이 증거를 확보해 주시겠지만 사이버 범죄의 특성상 증거가 삭제되면 수사에 난항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피해 사실을 확인한다면 즉시 피해 사진, 영상, 그리고 채팅을 꼭 저장하거나 캡처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아이디나 닉네임도 저장하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만약 딥페이크를 볼모로 협박을 당하고 있는 경우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마시고 꼭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딥페이크는 양날의 검과 같아서 악용될 경우 피해자의 삶을 파괴하는 끔찍한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테니까요. 여러분도 딥페이크의 위험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